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이죠. 우리가 이제 구정 설날 전에 이렇게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갔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어제 돌아왔죠. 어제 이제 14일 날인데요. 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에서 있다가 왔는데요. 내가 보니까 거의 한 7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참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오늘 이렇게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뚜엠바오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식이 2025년도 음력으로 첫 결혼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부산에서 오셨어요. 신랑이 지금 창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오셨고 지금 신랑이 나이가 47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지금 27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맞선을 보고 오늘 오전에 이제 맞선까지 보고 나서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결혼식 진행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꼭 물어본 사람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서류 혼인관계증명 범죄 건강 직업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100만원 입금하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류가 없으면 맞선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니까 말선을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서류를 준비를 해서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맞선을 본 다음에 진짜 마음에 든 여성이 있었을 때 그때 계약하고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습니다. 추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신부 용돈이 있어요. 신부 용돈을 신부 나갈 때까지 이렇게 기간 말하자면은 결혼하고 나서 한국에 나가는 기간이 보통 8개월 정도 걸리거든. 7, 8개월 걸리는데 그 나갈 때까지 한 달에 35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용돈을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돈 말고 들어가는 돈이 뭐냐면은 이제 오시면서 한 800달러 정도 준비를 해갖고 오라고 합니다. 800달러면 지금 한 120만원에서 130만원쯤 될 거예요. 그 돈은 이제 결혼식 할 때 가족들이 오면은, 이렇게 차비도 주고, 그리고 첫 달 용돈도 주고, 쇼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처갓집 가게 되면 제상에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두 사람이 이제 커피도 한잔하고, 식사도 함께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겠죠? 이럴 때 필요한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하고 관계 있게 들어가는 돈이고 그리고 회사하고 관계 없이 들어가는 돈들이 또 있어요. 어떤 돈이냐면은 만약에 전통원리를 한다고 한다면은 전통원리 할 때에 우리가 200만 원 정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한다고 보면 돼요. 거의 99% 한다고 보면 되는데 재혼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가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혼 같은 경우도 이제 전통원리를 하게 되는데요. 전통원리를 할 때에 이렇게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도와주면 된다. 그리고 전통원리라는 것은 회사하고 관계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원리는 신부 집에서 이제 주관에 서는 것입니다. 신부 집에서 이제 전통원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서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신랑하고 신부 그야말로 나하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신부집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결혼을 해주는 그런 관계인데 내가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댈 수는 없어요.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 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성의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시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에서 좀 더 들어간 사람은 더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초혼인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재혼인 경우는 전통 원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 전통 원리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습니다. 전통 원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게끔 그런 비용을 좀 부담해 주면 좋지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부담을 해주면은 그 돈으로 이렇게 전통 원리를 할 수 있게끔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원리 할 때에게 그거는 또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이제 할 수 있을 때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혼인신고도 같이 하게 된다. 그러니까 혼인신고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어학당비라든가 그리고 기숙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숙사비하고 어학당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나 그 돈 내주십시오. 우리 신문 합격한 신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돈도 내주진 않아요. 그 돈을 이제 별도로 이제 이렇게 내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내주지는 않고 그 대신 합격을 하지 않는 신부라 할지라도 이렇게 추가 비용을 별도로 받고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추가 비용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돈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이제 들어가죠. 이제 총 비용이 이렇게 회사에 있는 것은 1,140만 원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용돈 한 달에 35만 원씩 8개월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신랑 지참금으로 이제 한 900달러 정도, 800달러면 되죠. 그 정도 이제 돈을 바꿔갖고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통 원리 200만 원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차비까지 다 계산했었을 때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보니까 한 1,7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하고 상담했을 때 우리 회사 돈이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2천만 원 외에 일체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외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비용, 전통 원리의 비용도 빠져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용돈도 빠져 있을 것입니다. 용돈이 포함된 금액, 포함되어 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산출해서 말씀해 주는 그런 회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면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회사에서 이렇게 우리 회사는 1,140만 원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몇 차에 걸쳐서 나눠서 내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맞선 보러 올 때는 100만 원만 입금하고 서류 준비하고 100만 원만 입금하고 이렇게 결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입금하고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맞선을 본 다음에 진짜 마음에 든 여성이 있었을 때 그때 결혼을 진행하는 것이 맞죠? 그러는데 만약에 100만 원 이제 입금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맞선을 봤어요. 근데 진짜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계약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어떤 사람은 몇 프로만 내고 나머지 또 몇 프로 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이렇게 1,140만 원 완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중간에 이렇게 본인이 깨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남몰라를 해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또 돈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하면서 확실하게 결정한 다음에 진짜 이 여성하고 계속 가도 괜찮겠다 그랬을 때에게 진행한 것이다. 그때 이제 총 비용 이렇게 1,140만 원을 이렇게 내고 진행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데는 이렇게 나눠서도 내더라. 처음에 들어갈 때 얼마 냈고, 두 번째 들어갈 때 얼마 냈고,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요, 그때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에 몇 푼 넣고 나머지 한 뭐 800만 원 정도, 했을 때에 이렇게 한번 그런 회사를 봐보십시오. 가만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많이 돈을 내는 회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돈을 저렴하게 받는 회사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중간에 결혼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잘못되고 깨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주문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서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중간에 결혼이 깨져버리면은요, 만약에 신부 잘못으로 깨진다 한다면은 용돈 아까 말씀드렸던 $800 그것만 가지고 들어오시면 바로 결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도저히 보니까 내가 신부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 안 들고 결혼 생활하다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 신부가 나하고 맞질 않다. 이렇게 했었을 때에는 내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200만 원 주고 마무리하고요. 만약에 신부가 혼인신고가 되었다 했을 때는 300만 원 주고 마무리를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꼭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신부하고 파혼을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랑 같은 경우는 돈으로 해결되지만 신부 같은 경우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파혼했으면서 파혼했단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기 때문에 직장을 다시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신랑도 한번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냥 파혼하면 너는 무슨 뭐 피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큰 잘못이다. 신부한테는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부모님한테도 말을 못하고 끙끙 앓는 그런 신부를 봤거든요. 굉장히 옆에서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꼭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는 입장을 바꿔갖고 한 번씩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신랑도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진짜 결혼해갖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신랑도 좋고 신부도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행하면서 될 수 있으면 잘 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는 무조건 이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또 맞선 보기 전에 우리 이제 말하자면 베트남에 들어오기 전에 그 계약서는 미리미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미리 읽어봐야 되잖아요, 계약서를. 그래서 이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2025년 말하자면 음력으로 새해죠. 우리가 처음으로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부터 2025년 이렇게 음력으로 새해 새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가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